요즘 증시는 그동안 상당히 억눌러 있다가 최근에 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또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이 폐지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으면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투자 자금이 큰 분들이 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조성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 국내 증시는 크게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쥐락펴락하는데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큰 손들이 굳이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굉장히 우리 증시가 조금 너무나 흐름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구가했던 미증시, 즉 뉴욕 증시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일명 서학개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소위 말하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의 투자에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뉴욕 증시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뭔가 흐름상으로 좀 어려움에 좀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검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시장의 어떤 바닥을 좀 받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는 견고하게 흐름을 버텨줘야만이 우리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들을 탈 수 있다 이런 전제에 본다면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인상이 아주 무섭죠. AI 거품 곧 터진다. 아주 섬뜩한 경고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일명 버블 감별사로도 유명하신 GMO의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자, 이 제레미 그랜섬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AI가 너무 거품이 꼈다 이거죠. 이 AI 거품이 곧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알고 있는데 이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80년대에 일본의 자산 버블을 경고했던 분입니다. 사실 일본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2000년대 초 그 당시 굉장히 닷컴 열풍이 불었죠. 그 닷컴 버블을 역시 아주 경고했던 분이 또 이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2008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고했던 분이 또 역시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점에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런 AI 거품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실제 이것이 닷컴 버블처럼 꺼질 수 있다라는 경고장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새겨서 들어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메가 버블. 그냥 버블도 아니죠. 메가 버블 상태다. 그냥 초고평가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25% 과대평가되어 있다. 바꿔서 말한다면 S&P 500 지수가 3분의 1 정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 버블 감별사, 기가 막히게 감별해냈던 제레미 그랜섬의 그런 경고음에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버크셔 해스웨이의 현금 보유액을 지금 사상 최대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약 450조에 가까운 돈을 지금 현금으로 쌓고 있습니다. 450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의 2023년도에 1년 예산이 대략 우리가 따진다더라도 한 640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그 정부의 1년 예산 같은 규모가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세계 한 13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예산 자금이죠. 그런데 그 자금의 3분의 2 정도를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액으로 쌓아놓고 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에서 현금을 많이 쌓을 때 우리가 왜 현금을 많이 쌓죠? 뭐 시장이 위험하거나 리스크가 많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만한 주식이 없거나 일 때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로 실전에서 투자의 귀재인 이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액을 이렇게 최대한 쌓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다. 그러니까 애플의 지분까지도 줄여가면서 현금 비중을 크게 사상 최대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나스닥의 어떤 그 지표를 보시면 나스닥의 일봉 차트, 보통 우리가 파동을 볼 때는 후행 스팬의 파동을 봅니다. 나스닥의 지금 현재 후행 스팬의 파동은 저점을 낮춰가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전형적인 Y자를 옆으로 눕힌 Y자, 즉 확대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Y자 확대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것인데, 제가 자료화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축소 파동이란 게 있고 확대 파동이란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축소 파동은 고점이 낮춰지고 저점이 높여가는 그런 변곡점에 해당되는 파동입니다. 반대로 확대 파동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이 높아가고 저점이 낮아져가는 이 사이에서 변동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보면 아세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아세아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이 높여가고 저점이 낮춰가는 파동 내에서 이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주가의 변동이 주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에서 보시면은 2011년도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녹색의 그림이 현재의 주가를 26 과거에다가 기입하는 후행 스팬입니다. 이 파동이 보시면 바와 같이 고점이 높아가고 저점이 점점 내려가는 확대 Y 파동을 두고 있죠. 자, 그 후에 이 저점을 깨고 나서 굉장히 엄청난 주가 하락을 보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확대 Y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파동에 해당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굉장히 흐름 좋죠. 뉴욕 증시에서 누가 뭔가 좀 안 좋은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어떤 바람을 좀 타고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점 포인트에서 제레미 그랜섬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든지 그리고 실전 투자의 지금 최대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물들의 동향들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은 지금 버블이 확실히 커져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장의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에서는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도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좋은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비무환이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전에 전략을 준비해 둔다면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리TV 류태희였습니다.